상편에 이어 프레지던트 칼럼 월급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른다. 앞으로 경제대국 일본이 마주할 최악의 미래에 대한 나머지 내용과 반응 이어갑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나쁜 엔화 하락,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엔화 하락이 한층 더 진행되면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일본 경제의 실력 추락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하락감이 높아졌고 정부와 일본은행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129엔대까지 치솟았다. 미일 금융정책 방향의 차이로 국내외 금리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약세 압력을 강화하는 보완적 요소다. 당분간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동반하면서 엔화 약세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의 공급 제약 심화를 배경으로 하는 자원이나 식량 등의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엔화의 하락세 고조가 결합됨으로써 일본의 수입 물가는 한층 더 상승할 것이다. 자원이 없는 일본의 그 타격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기업은 에너지 자원이나 공산품 등의 가격 상승에 직면한다. 기업의 비용은 증가하고 수익은 압박받는다. 차츰 가격을 전가해야 하는 기업이 늘면서 국내 개인 소비는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 신상품의 개발 체제를 강화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일부에 머무른다. 월급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보다는 과거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벌이가 될 사업 확립이 어려운 기업이 많다. 일본 기업의 실적은 나빠지고 경제 성장률은 더욱 저하될 것이다. 내각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서 12월기의 수급 갭은 마이너스 3.1%로 추계되어 수요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일용품 등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급 간극의 마이너스 폭은 커질 것이다. 그 전개가 현실이 되면 기업 실적은 한층 더 악화되어 잠재 성장률이 저하된다. 경제 실력이 떨어지면 국내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세계적인 공급 제약의 심각화에 의해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해 그것과 동시에 급료가 감소하는 전개는 가계에 있어서 꽤 곤란하다. 엔화 약세 진행에 따라 지출을 재검토해 생활 방어를 해야 하는 가계가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로 일본 경제는 추락하고 마이너스 연쇄가 우려된다. 최근에야 간신히 기업 내에서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늦었다고 생각한다. 고도 경제성장 세대, 버블 세대가 대세였다가 단번에 버블이 붕괴해 직원을 줄이고 싶어도 정직원은 줄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줄여 비정규직 노동자로 커버한 결과 지금부터 일본 경제를 지탱해야 할 세대, 즉 빙하기 이후 세대가 만족할 만한 교육, 급여를 얻지 못하고 대량의 고령자가 그들이 낸 세금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빙하기 세대의 다음 세대도 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주부였던 사회인 일본에서 단기간에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구처럼 우수한 이민을 늘리는 시책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다만 그렇게 하면 단번에 중국인들이 몰려와 일본 전체를 점거해 버릴 것이므로 일본이 사는 길은 역시 정부가 주체가 되어 현역 세대의 급여를 단번에 올려 새로운 산업 창출에 돈을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글을 쓴 사람에게는 별로 말할 마음은 없지만 이 잡지는 경제 추락에 가담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재정에 대한 불안감과 몇 년 전에 오지도 않은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일단 돈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 하는 거다. 솔직히 해외 물품 원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갑을 닫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안 내놓으면 받는 것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걸 위한 양적 완화였는데 식어버린 상황이었고 이 잡지도 다른 분들이 동의하는 글들을 썼을 것이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인상이 강해서 이 글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비하지 않는 것이 왜 나쁜지 돈이 돌지 않는 것의 나쁜 점을 더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과거 에도 시대에 돈이 순환하지 않는 상태로 재정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에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유신을 부른 것은 아니었던가. 반성이 전혀 소용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인재나 조직, 산업을 창출하는 주체는 어디인가? 일본 정부의 구조는 IT 등 특정 업종에 집중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취하기 어렵다. 불공평한 비판이나 정책을 장밋빛으로 보기 십상이다. 결국 예산 배포를 하기 쉬운 공공사업이 주체가 된다. 그럼 민간 기업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체력은 대기업밖에 없고 경직돼 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너무 큰 것 같다. 일본어만으로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일본은 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지향의식을 줄여버린다. 또 완벽주의도 폐해라고 생각한다. 완벽을 추구하며 논의와 검토자료 작성에 시간을 들이고 실행을 못하니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품 전략에서 다른 나라에 밀리고 만다. 좋은 물건이 아니라 잘 팔리는 물건을 생각해내려면 추진 속도와 실패의 허용이 필요하다. 코로나 후의 세계 경제 회복으로 원자재가가 올라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만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상태이므로 급료는 오르지 않는다.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가운데 실수입은 늘지 않는데 세금과 사회보장비는 자꾸 올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아직도 부업 금지 업체가 수두룩해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부업으로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정가 옵션 발동으로 하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행 총재를 지명한 것은 정부다. 트리거 해제도 검토하지 않게 되고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도 총리는 일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 나라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군요. 동남아나 중국처럼 값싼 노동력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것 같고 일본이라야 가능한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농작물도 한국에 불법 복제돼 경쟁력을 잃게 됐다. 물론 자원도 별로 갖고 있지도 않다. 관광도 그렇게 교토나 고베나 외국인들로 가득 차서 걷는 것도 힘들었던 것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신통치 않게 됐다. 앞으로는 쇼와 시대에 만들어진 인프라도 노후화된다. 그 유지나 재구성에도 돈이 들 것이다. 주변국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 뿐이니까 방위비라고 할까 군사비도 증가할 것이다. 갈수록 노인은 늘어 자녀 교육비도 세계 수준으로 하려면 더 많이 필요하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다.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도 받을 수 없다. 급여도 세금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물가도 따라잡을 수 없다. 정말로 우울하게 되었다. 돌쇠 한마디. 요즘 일본 경제에 큰 경종을 울리는 칼럼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깊이 있는 분석이 추가되는 느낌이군요. 우리도 예의주시하며 추적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